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예. 아, 일단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계를 넘어서 사실은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좀 열받은 상태예요, 저는. 이 정서가 있으시더라고. 네, 아니 왜냐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뒤통수 맞았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있어요. 자, 오늘도 이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죠. 이 박시동 평론가님 모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네네. 저희 달순에 정말 어렵게 저희 모셔가지고 아유 뭐 요즘 왜 축구 중계가 쿠팡이라든지 이렇게 OTT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냐? 네. 저는 사실 가볍게 던졌어요. 네. 대박 났습니다, 그거. 너무 바쁘셔가지고 매번 좀 모시긴 좀 어렵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시 시간 되시면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궁금한 것들. 왜냐하면 사실 프로스포츠라고 하는 게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축구는 플레이를 보거나 뭐 전술 이야기는 하겠어. 근데 혹시 아십니까? 저 전공이 회계학인가? 맞아. 전문가 여기 계신데. 맞아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회계학인데 네. 손익계산서나 네. 대차제표나 네. 이런 걸 보면 막 오금이 저래요. 우리 때는 막 다 그냥 점수 맞춰서 갔지. 당연히 전기. 뭐 흑역사도 있잖아요. 뭐요? 그래프. 예. 저는 뭐 숫자와 관련해서는 말이죠. 예, 제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좀 전문가 숫자와 어떤 경제 이런 전문가를 좀 모시고 네. 한번 들어보려고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올해 이제 한번 좀 모셔가지고 네. 좀 이제 하려고 그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요새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예. 일단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계를 넘어서 사실은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좀 열받은 상태예요, 저는. 이 정서가 있으시더라고. 네. 아니 왜냐면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뒤통수 맞았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왜 뒤통수 맞았냐고? 왜 그런 느낌을 아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사고 해도 감정평가하고 네? 주식을 사고 팔아도 이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소위 말하는 공정시장 가격이다. 그러면 그것도 조금 더 주다 조금 덜 주는 건 그러면 괜찮은데 또 그중에서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게 정상가보다 내가 좀 더 벌었구나. 그럼 남겨 먹었으니까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정상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알고 봤더니 밑지고 팔았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게 알게 됐어. 그럼 그거 분해서 못 참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손흥민의 재계약을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공정 시장가보다 너무 후려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얘기 손흥민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뭐 어떻게 됐냐는 좋은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실은 확정해야 될 게 냉정하게 국뽕 빼고 그래 흥민이 형 얼마야? 이 가치는 얼마인가? 그런 걸 오늘 얘기한다. 좋아요. 그걸 놓고 얘기를 해야 여기보다 계약이 잘 됐나 못 됐나? 좋아요. 이쯤이면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색다른 시선이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왜 이런 얘기 들으려고 했던 건데 이런 거였어요. 저희도 워낙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뜨거웠어. 그런데 이제 근데 사람들이 좀 불만이야. 손흥민한테 좀 더 잘해주지. 그렇죠. 이 형 할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궁금함이 생겼어요. 예. 근데 토트넘이 돈이 이만큼 있고 여유가 있는데 네. 안 해준 거냐? 아니면 돈이 실제로 없어. 쓸 돈이 없어. 네. 없어서 못 해준 거냐? 그러니까. 그렇죠. 윌랏과 캔낫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못했냐? 할 수 없어서 못했냐? 네네네. 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돈을 얼마 버는냐 토트넘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 토트넘이 자기네들 공시하려고 재무제표 이런 거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혹시 몰라서 보내봤어요. 네. 이거 좀 해석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네. 바로 해석해서 말이죠. A4 6장짜리를 저희 보고서를 저희 보내봤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 나 이게 두 분처럼 똑똑한 분들 만나면 무슨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지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5가지를 일단 나눠주셨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손흥민의 경제적 가치 분석. 예. 나 처음 들어봤어 이런 거. 나 축구 쪽에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처음이야. 자, 손흥민의 경제적 가치 분석 첫 번째. 두 번째, 손흥민의 계약 분석. 세 번째, 토트넘의 재무 분석. 네. 네 번째, 구단주의 최대 관심. 다섯 번째, 최종 평가.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으면 좀 잘 쓸 걸.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끼리 보려고 편안하게 쓴 건데. 아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좋죠. 편하게 얘기하기 좋죠. 자 그러면 바로 가보죠 뭐. 네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띠딩 손흥민의 경제력 가치 분석. 갑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죠? 우리 달순의 라이브 보시는 독자님들은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 막연히만 생각하고 계시고 진짜 숫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단 정리해드리면은 지금 주급으로 한 3.5억을 받더라고요. 맞아요. 환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네. 네. 일당 따지면은 네. 대략 하루에 손흥민 선수가 6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주급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들마다 조금 다르게 보도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일단 19만 파운드 약 2.8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환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3억 5천으로 가져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할게요. 그 3억 5천. 정도 하고 연봉은 한 180억. 그걸 연봉으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는 180억을 받는다. 그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많이 받는 거야, 적게 받는 거야? 라는 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팀 어허. 내에서는 1등이더라고요. 팀 내에서 1등. 예. 전체 리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이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던데 비교해보니까 한 30위권인 것 같아요. 30위에서 40위 사이 왔다 갔다 하나봐요. 아, 근데 경제 전문가 나오셔서 했는데 왔다리 갔다리는 좀 너무 이게 너무 저렴한 표현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급은 이렇게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구단들이 예. 조금 높게 잡힌 데서는 32라고도 하고 음. 좀 낮게 잡은 데는 42라고도 하니까 그럼 30에서 42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손흥민보다 많이 받는 최고 등급 애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받는 거야? 아 재밌어, 재밌어. 예, 그렇지. 라고 그렇지. 봤을 때 예, 리그 1등이 저는 적인 줄 알았어요. 득점 잘하는 홀란인 줄 알았는데 홀란이 아니더라고요. 예,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이 사람 이름 뭡니까? 케빈 더 브라이너입니까? 김덕배라고 많이 하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연봉 같은 경우는 연차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호봉 같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약간 더브라이너는 나이가 있는 선수지만은 반면 홀란은 아직도 젊은 선수다 보니까 네. 연봉이 그만큼 쌓이지는 않은 거죠. 1위인 그 브라이너는 한 346억 정도 연봉으로요. 그러면 연봉 346억 정도면 대략 하루에 일당이 하루에 1억씩 받는 거네요? 예. 아이씨. 그 바로 밑에가 이제 혼란인데 333억 정도. 얼마 차이는 안 납니다. 똑같이 그냥 하루에 1억씩 예. 주급으로 7억. 제가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 득점왕 경쟁을 벌였던 살라가 그래도 뭐 같은 급 아니야? 라이벌 아니야? 아직 그 축구 제가 완전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사람하고 손흥민하고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저는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력이고 공동 득점왕 됐으니까. 예. 그 살라 선수가 311억이더라고요. 차이가 크네. 예. 그러니까 이제 팀 내에서는 1등이라서 사실은 야, 그 정도면 많이 받는다. 손이가 대우 잘 받는다라고 우리가 자위할 게 아니다. 예. 아, 그렇죠. 사실 그 팀 내 1등이고 득점왕 경기를 같이 했던 선수 또는 그 손흥민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솔직히 이제 레전드급의 어떤 위상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걸 고려하면 엄밀히 말하면 다른 선수보다 약 5분의 3 정도 평가받는 거잖아요. 약간 절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야 그래도 손흥민 많이 받는 편이야 라고 할 때 저는 리그 평균 수치를 대면서 아니야 아직도 제 값은 못 받았어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뭐 그러니까 가장 이런 거 단적으로 얘기할 때가 레시포드라고 지금 판매 대상인 선수 있잖아요. 맨유. 예,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거의 2배 가까이를 받고 있으니까. 그지. 맨유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얘 축구 못해. 뭔데 그 포지션이 그구나. 뭐 같은 포지션이요. 같은 공격수. 예, 손흥민 선수와 같은 포지션인데 레시포드. 뭔데? 아까 어떤 분이 우리는 막 감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우리는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거 조금 이 정도 추가할 모습 어떻습니까? 예. 다 지금 수치로 쫙 분석해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구단 입장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꼭 이 사람들의 이제 가치를 자본적으로 평가할 때 사실은 내가 월급 얼마 줬으니까 너 득점 몇 개 했어? 얼마 했으니까 도움 몇 개 했어? 이렇게 선수들이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지. 그렇죠. 경기장 밖에서의 경제가 또 있잖아요. 와, 경기장의 밖에 경제도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티켓 파워 같은 거. 그렇죠. 그건 이제 그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가치인데 그렇지. 저는 이게 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이걸 이제 돈으로 표현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언론 보도가 많거든요. 네네, 제가 맞아요. 보니까 제일 적게 평가했을 때가 경기장 밖의 가치가 손흥민이 1년에 적어도 800억은 벌어다 준다. 와, 800억 벌어다 준다. 이건 내가 봐서는 좀 적게 친 거 같아. 적게 친 거죠. 적게 친 거고 많이 나온 보도는 1,500억 정도.
1,500억 정도. 네, 이렇게 추산하는 보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제가 세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 이거 어느 거나 다 맞다고 쳐볼게요. 쳐도 연봉 180억에 적어도 10배는 밖에서 벌어다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경제 가치 분석을 둘로 나눠봤을 때 경기장 내에서의 활약으로 봐도 다른 EPL 선수랑 비교해도 야, 이 정도면 진짜 헐값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완전 갓성비인데? 그렇죠. 진짜 가성비죠. 10분의 1로 네. 쓰는 거니까. 그치 10분의 1. 경기장 밖의 소비를 봐도 이거 뭐야 벌어다 자기 연봉보다 10배 이상은 그냥 편하게 벌어다 주는 선수네. 야, 예. 야 우리 야 직원들 다 나와. 야 들어. 이 방송 들으라고. 연봉이 10. 여기서 호칭은 뭡니까 우리? 달수형으로 합니다. 달수형. 우리 달수형님의 호칭 그러니까 잘 짚어주신 유니폼 판매. 유니폼. 유니폼 판매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조금 어릴 때 말고는 요 최근에는 케인 있을 때도 사실은 제일 많이 팔았더라고요. 네. 보니까. 맞아요. 제일 많이 팔려요. 왜냐면 그 경기장에 오는 우리 한국 팬만 지금 대충 보니까 3,000명이 넘어요 경기마다. 3,000명도 적게 잡은 거예요. 많이 올 때 네. 5,000분 정도 오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유니폼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미니멈 경기당 2,000장을 팔더라고요. 와. 소니 거만 소니 2,000 게. 장. 그러니까 그 팀에서 물론 영국 프로는 여기도 제일 인기 있는 선수가 10번입니까? 요즘은? 아니 뭐 선수에 따라 달라져요. 네. 네, 선수에 따라. 그러니까 아무튼 어느 팀으로 봐도 제일 많이 파는 번호 이거 몇 번 주세요 몇 번 주세요 하는 것처럼 있는데 무조건 토트넘은 7번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예. 제가 그 지난 가을에 갔다 왔잖아요. 네. 토트넘 공식 샵을 딱 들어가면 메인이 다 7번 손흥민 그 딱 있어가지고 마네킹에 다 전시된 거 디스플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벌이 파운드로 요새 비싸니까 네. 대략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 근데 선수 그거를 몇 벌씩 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당 손흥민- 2,000장이니까요. 맞아요. 네,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 판매가 전 세계에서도 거의 5위 이내에 든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한국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딱 그것 때문에 아들, 손 그래서 그렇지. 얘 많이 사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팬들도 거기다 토트넘의 레전드기도 하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수입들 음. 또 이제 사실은 요거는 정확하게 더하기 빼기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데 네. EPL 입장에서도 손흥민은 진짜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사실 왜 이렇게 중계권이 비싼 거라고 할 때 그럼 EPL은 중계권 협상을 우리 같은 방송국 또 대륙별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큰 채널들과 하잖아요. 맞아요. 아시아권 협상은 무조건 손흥민입니다. 아시아 최고 스타가 손흥민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PL 중계권 협상 전략 같은 거가 가끔 나오거든요. 이제 상대 대륙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아프리카랑 얘기할 때 지금 EPL 전체에서 아프리카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누구 있습니까? 살라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집트니까 살라죠. 그러면 야 살라 경기가 니네 아프리카에서 맺는 그 시청률이 얼마야? 이게 이제 포인트고 또 북아메리카 출신 누구 있다고 하던데요. 유명한 네. 선수. 그 사람들 때문에 북미 시장이 이제 그나마 노크가 좀 되는 거죠. 근데 아시아권 전체는요 무조건 손흥민이 마케팅 1순위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유형 무형의 재산으로 잘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즌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저 토트넘이 와서 친선 경기 하고 갔잖아요. 네. 요 직전 시즌 끝나고 났을 때 봤더니 5곡 돌았더라고요. 네. 5곡. 예. 태국 태국 돌고, 예, 우리 돌고, 갔다가. 호주 돌고. 예, 그렇죠. 아니 네. 죄송한데 이 지금 많은 데이터나 네. 이런 정보를 저희 이 방송 때문에 다 지금 조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곡을 돌 때 얼마 받았나 봤어요, 토트넘이.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최하 100억이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손흥민 연봉 180억인데 손흥민 때문에 잡힌 아시아 투어 시즌 오프 끝나고 나서 5군데 돌면은 연봉 벌써 3배예요. 여기에 제가 조금 예.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요. 어머. 일단 뭐 박지성 선수가 있을 때도 그때 이제 동남아 시장이 완전히 개척이 맨유가 그러니까 그 베컴을 통해서 북미 시장을 열었고 이제 박지성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거 맨유에서 실제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이어지는 데다가 손흥민 선수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장난이 아닌 게 지난번 갔을 때, 예, 그거 그러니까- 갔을 때, 미토마의 경기를 2만 명 정도가 봤대요. 경기장에서. 어. 손흥민 선수 경기는 5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그렇죠. 미토마보다도 손흥민인 거예요. 네. 일본인들한테도. 지금 거의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떤 상징이죠. 그런 아무튼 그런 가치가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만 특화된 손흥민의 또 다른 경제 효과는 또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제품이 손흥민을 광고 모델로 했을 때 어떤 제품 단가가 판매량이 올라가거나 그럼요. 손흥민을 거꾸로 우리가 손흥민을 달고 해외에 수출하는 상품이 많아요. 아, 예.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 당연히 손흥민 달고 수출하는 제품 많고. 아 그렇죠. 잘 몰랐는데 소니 오 소니 있어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거나 하는 상품 중에서 또 축구가 인기 있는 나라에 수출할 때 손흥민을 모델로 가면서 손흥민 때문에 늘어나는 마케팅 효과 같은 거. 와 이거 진짜 미쳤네 이렇게 들으니까. 그럼요. 가장 최근에 토트넘이 타이거 비어랑 또 이제 스폰서 계약 맺었잖아요. 그 태국 거 아닌가? 예, 그것도 손흥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형 무형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여긴 약간 제가 볼 땐 국뽕이 들어가 있어요. 자 정리해 보니까 경기장 내, 경기장 외 다 예. 합쳤어요. 예. 그럼 얼마예요? 2조 봅니다. 손흥민의 가치. 국뽕 살짝 넣어서 예. 최대치까지 끌어오면 2조. 네네. 2조라고 하는 건 1년입니까? 네. 이런 씨 그러면 야 이거 최소한 야 국뽕 좀 넣었어요. 아이. 아니 그러니까 얘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이거 한 2천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 정도는 뻗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1번 주제. 손흥민 도대체 이 정도 가치다라고 보면 손흥민이 현재 받고 있는 연봉과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랑 딱 이 픽스되어 있는 이 계약 정도는 사실은 진짜 가성비고 약소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진짜 약소하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면 앞으로 조금 더 늘려주더라도 이제 요걸 정해놓고 이제 계약을 협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해 놓고 계약을 협상하면 그래 좀 올려줘도 그래 좀 더 줘도 그래 뭐 여기서 골 좀 못 넣으면 어때? 손흥민 때문에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가치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손흥민의 계약은 지금 있는 계약보다 충분히 늘려서 올려가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가 서운하고 열받고 예. 화나고 짜증나는 손흥민 계약과 관련해서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였네.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그 토트넘의 연봉 상한제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딱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 연봉 상한제를 깬 선수가 유일하게 한 명 있었거든요. 해리케인? 예, 바이오는 떠난 해리케인인데 최소 그러면 저는 케인 금액은 맞춰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이런 거죠. 토트넘은 연봉 상한가를 딱 정해놨어요. 네. 이 이상은 어떤 선수도 안 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짜잖아 팀이. 그래서 이랬는데 그걸 딱 예외를 뒀던 게 해리케인인데 그럼 손흥민도 그건 해줬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을 놓고 그럼 우리가 이제 손흥민이랑 토트넘이랑 어떻게 계약이 됐는가를 보면 두 번째 계약 분석인가요? 그렇죠. 제값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계약 내용 우리 손님들은 달순의 라이브 단골 손님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기 죄송한데 손님이랑 별장 안 씁니다. 여기 단골 손님 아니에요? 구독자나 뭐 네. 시청자라고 해서 아니, 애칭 있어요, 가족이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애칭 없습니까? 채널 애칭? 아시죠? 예, 예. 손님이라 하죠. 예, 손님들. 아, 단골 손님들, 예. 단골 손님. 단골 손님들. 예,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원래 있던 계약에서 살짝 사실 이게 활용될 줄은 몰랐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이 됐잖아요. 맞아요. 아무런 증액 없이 그냥 1년 더 그렇죠. 요렇게 일단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네. 계약이 올해까지였어. 근데 1년만 더 하자. 그 대신 너 월급 그대로 인상 없어. 뭐 지금 국가 얘기한 사회 합의한 5% 이런 거 없어. 예. 그대로 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러면 원래 어떻게 됐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바라던 것은 또 손흥민 선수가 아마 바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을 토트넘과 한다면 장기 뭐 2년 이상. 그렇죠. 장기 그리고 당연히 이런 어떤 경제적 부분을 반영한 인상 그래서 좀 대우에 맞게 레전드 대우를 좀 해달라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계약을 바랬는데 그건 이제 꿈 같은 얘기죠. 아하,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뭐 완전 신기루가 됐어요. 그냥 맞아요. 그건 아예 없던 일이 됐고 어허. 없던 일이 됐고 어허. 그냥 단순히 1년만 연장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의미. 너랑은 재계약 없어. 첫 번째. 자, 둘째. 난 장기 계약 생각도 없어. 자, 레전드 대우 그런 거 몰라. 이거죠. 그다음에 나 그래도 공짜로 풀어주긴 싫어. 일단 이적료는 발생시켜.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호구 잡힌 계약이죠. 손흥민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통수만 오지게 맞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좋은 해석을 바탕으로 한 이 계약 연장이었다. 진짜 기분 나쁘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어요. 이번 계약을. 왜냐면요. 다 근데 아시겠지만 만말이잖아. 네. 맞는 말 만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아니 왜냐면 보세요. 뭐 깜짝 놀게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만약에 FA로 그냥 차라리 계약하기 싫으면 풀어줬으면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적료를 한 푼 안 받고 그냥 FA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약이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 내가
혹시 너한테 요만큼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년 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적료라도 받아 챙겨야지 라는 측면에서 그냥 풀어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너는 일단 나한테 1년도 묶어봐. 이렇게 해서 연장하는 거고, 장기 계약 네 나이를 생각해. 이런 거죠. 아, 씨,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열받는다.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떠나서 레전드 대우? 아예 그런 거 못해. 이런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네 가지가 재계약 없어, 장기 장기도 계약 없어, 생각 없어, 레전드 대우 없어, 예. 난 이정료는 챙길 거야. 이적료는 챙길 거야. 예. 이게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진 게 그냥 단순히 1년 연장으로 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가 일단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이면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될까? 1년 연장되면. 맞아. 아까 우리 잠깐 부버진님과 네.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경우의 수는 몇 개 없다고 봐요. 내년이라 하면 계약이 만료되는 예, 내년 여름에. 그렇죠. 이제 1년 연장됐으니까. 음. 그냥 싼 값에 어디라도 좋으니까 이적료를 받고 조금이라도 이적료 받고 넘길 수 있는 데를 빨리 찾겠지. 토트넘은요. 아, 내년 예를 들면 저때 겨울 이적 시장 때 계약 6개월 남았을 때. 저는 여름이라고 봐요. 겨울만 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은 보스만 아, 대상자가 그럼 그럼 다가오는 여름? 예. 내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매를 하려면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찾을 수 있다. 네. 돈 받으려고. 예. 그러거나 이제는 지금보다 1년이 손흥민 선수가 1년을 나이를 더 먹었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더 열세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그렇죠. 열세죠, 열세. 예, 열세니까 그래 가려면 가봐. 어머 씨.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적당한 이적료 마켓에서 만약에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 혹시 그럼 뭐 내가 1년짜리 단년짜리를 계속 연장해 줄까? 뭐 이런 식의 제안. 양아치네. 연봉도 깎아가면서 아, 그렇죠. 양아치네. 성과급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거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약이 토트넘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번에 중대 변곡점을 허무하게 놓치면서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만족스러운 계약 조건으로 못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와, 일단 너무 논리적인데 그런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계약의 컨디션이라고 하는 자체가 소니는 어쨌든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계속 불리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우위야 협상 우위에 서 있어 계속. 네. 그러니까 뭐 6개월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제 이적료 받고 얘 데려갈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켓에 던져놓고 자 그때 만약에 손흥민이 팔린다 그러면 토트넘 땡큐죠. 왜냐면 올해 끝났으면 못 받았을 이적료 받죠. 그 이적료로 젊은 친구 사올 수 있죠. 예. 그리고 손흥민한테 줘야 되는 젊은 친구라면 고연봉 안 줘도 되죠. 자기네들 입장에서 고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타 쌍피예요. 1년을 벌어놓고 토트넘 입장에서. 예, 1타 3P지. 1타 3P 이 시장에서 손흥민을 돌려보고 그것도 안 돼? 야 그러면 나도 못 팔았는데 네가 한번 가봐. 자발적으로 갈 수 있나? 사우디나 가려면 가겠지. 그거 싫으면 그냥 너도 마지막 자존심 여기서 뭐 하고 싶으면 뭐 단년 계약 받던가. 지금 레비 빙의하신 거죠? 레비는 그렇게 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레비는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년 계약해주면은 또 우리는 스폰서 금액 잔뜩 그렇죠. 들어와. 그러겠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니 1년 연장 옵션 된 다음에 다음날 그 하나의 제품이 저기 뭐 스폰서 계약 뭐 프로모션 발표했죠. 그렇죠. 파리바게. 아무튼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번 계약 분석 정리.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잘못됐고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사실은 영향을 미칠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한 말씀만 더 하면 제가 이제 신기했던 거는 어떻게 손흥민 같은 전설적인 선수가 그것도 처음 계약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월드 레벨인데요. 이런 선수 계약 중에서 동의 없는 옵션 그 계약 연장이라는 옵션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저도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1년 연장을 그 발동하는 옵션이 네. 구단이 그냥 하면 선수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걸 넣어놨다는 네, 거야? 그럼요. 아니 선수가 네. 동의 안 하면 발동이 안 되게 한다든지 장치를 뒀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 그런 장치 없이 구단이 하면 그럼 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죠 라는 걸 왜 넣어놨냐는 거야. 네. 그것도 소니 같은 그 정도의 클래스의 그래서 선수가. 제가 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더 축구 좀 어. 많이 하시니까. 아니 이게 에이전시가 누굽니까? 혹시 뭐 딱 보시기에도 느끼셨구나 그게. 이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조항이죠. 왜냐면은 협상을 할 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수가 뭐 갑이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1년 연장을 요구하면 넌 받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1년 연봉이라도 더 챙기게. 이럴 수는 있는데
팀이 보내려면 보내고 내가 널 데리고 있으려면 데리고 있을 수 있어. 이거를 팀이 갖고 있는 팀에게 전적으로 옵션이 있는 건 조금 신기하고 그다음에 그 옵션이 있으려면 적어도 이런 선수가 동의를 한다든지 그치. 아니면 안전장치는 있어야지.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인상률을 담보해놓고 걸어야 되죠. 아, 예를 들면, 오케이. 니네가 그럼 자동으로 1년 연장해. 니네들이 줄게. 그 대신 만약에 자동하면 우리 10% 무조건 올라간다. 뭐 그런 거라도 걸려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 없고 뭐 저항권 없이 무조건 옵션 100% 저쪽에게 걸려 있는 그런 조항이 발동이 됐다. 이거 옵션도 없고 저항권도 없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에이전시 계약에 좀 치명적으로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안 좋은 씨앗이 그 당시에 이제 뿌려진 게 이제 이렇게 잡초가 돼가지고 무성이 자라가지고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 표현 보세요. 네. 아 여기 뭐 2019년에 잘못된 씨앗이 뿌려져서 지금 잡초가 무성히 자라고 있다. 아무튼 예 그렇게 봅니다. 아, 이거 부어지는 그 통신사 어떻게 알아봐? 아, 나 사실 귀찮아가지고 나 안 받고 그냥 쭉 쓰거든. 진짜요? 어. 아 그럼 손해죠. 이런 것도 당연히 분석해가지고 조목조목 따져봐야 됩니다. 아니, 이걸 왜 분석을 해? 이게 축구야, 이게? 아 한 군데 오래 쓰면 당연히 손해를 보니까 그렇죠. 3년 주기로 갈아타는 게 가장 혜택이 많습니다. 아, 이게 주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어. 인터넷을 신규 가입하면은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하면서 통신사도 변경하면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또 30만원, 뭐야, 그럼 합치면 108만원인데? 이걸 다 해준다고? 1670-2521로 전화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1670-251이란 인터넷 비교원? 네. 내가 이거 바로 내가 상담한다. 이거 108만 원 받아야 되겠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달순의 라이브 이야기하시고 가입하시면은요, 일본, 대만 등 해외여행에서 쓰실 수 있는 eSIM 쿠폰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죠. 이 지경으로 만든 거는 토트넘이 잘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인가? 아니면 돈도 많은 놈들이 왜 손흥민에게 뒤통수를 쳤나?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토트넘의 재무 분석. 예.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좀. 야, 우리 원래 달순애는 좀 이렇게 저콜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야, 대한민국 넘버원 축구 채널 이렇게 수준 높게 방송 안 합니다. 아, 예, 토트넘 재무 분석. 근데 사실은 그 이걸 좀 봐달라고 우리 달수 형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쓱 봤더니 아 뭐야 60쪽이야 그래가지고 아유 60쪽. 그래서 이거를 언제 다 봐요. 사실 이제 영문이고. 근데 이제 그걸 또 너무 회계적으로만 얘기해도 재미도 없고 의미도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 얘네들이 돈이 많은데 손흥민한테만 짜게 군 거야? 없는데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 포인트만 짚어드리면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올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지금 나온 이 재무제표는 작년 6월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그렇죠. 회계연도예요. 한 해로 예. 자르죠. 네, 근데 얘네들은 6월로 끝나 봐요,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끊어진 그 재무제표가 이제 나왔는데 수익, 이게 토트넘 돈 얼마 벌었어? 라고 봤더니 요것도 환율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제가 대충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총 수익이 5억 4,960만 파운드. 그냥 오늘 환율로 제가 돌려보니까 9,300억이에요. 9,300억. 근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대충 1조라고 그냥 1조, 대충 1조. 1조 안 되는데 계산하기 헷갈리시니까. 좋아요. 아니 아무튼 이제 저희는 흐름만 맥락만 이해하면 돼. 대충 그 정도가 됐는데 이게 그러면 작년 그 전년도보다 돈을 덜 벌어서 막 살림이 쪼달리는 거야 아니면 어라 매출 좀 올라가고 있네 이 증가세야 요걸 이제 중요하죠. 그 전년도가 앞 단위가 다릅니다. 4억 4천만 파운드인데 지금 1년 새 5억 4,900만 파운드예요. 1억 파운드가 늘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된 거예요? 꽤 늘었네. 네, 한 1,700억. 오늘 환율로 대충 1,700억을 더 벌었다. 더 벌었어요. 못 번 게 아니네. 네. 분명히 돈을 벌었네. 더 벌었어요. 수익이 늘었어요. 어허. 결론적으로는 장사 잘했네? 이렇게 그러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디서 장사를 잘했나라는 이제 세부적인 항목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경기장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뭐 티켓 판매라든지 아하. 뭐 관중이라든지 뭐 시즌권이라든지 등등등 해서 아무튼 경기 관련한 일정 또 여러 경기를 많이 뛰잖아요. 매치데이 수입이라고 하는데 경기가 벌어질 때 뭐 티켓이나 거기서 뭐 맥주 팔거나 이렇게 하는 날. 경기 수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작년 회계에 들어간 게 이거는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UEFA 상금. 뭐 유럽 축구 연맹에서 돈 받는 거. 뭐 성과 좋았나요? 성적이? 예, 그 전에
아무튼 그 상금이 들어왔어요. 조금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조금 들어왔고 TV나 미디어 수입도 전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아, 요 표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스폰서 및 상업 수익이 많이 늘었죠. 와, 그러네. 네, 그다음에 기타 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어허. 요거가 아주 얘네들이 좀 알토란 같이 장사를 잘했다라고 제가 보는데 장사 잘한 거다, 이거. 네, 뭐냐면 그 축구장도 우리도 사실은 참 문제인데 큰 그런 스타디움 지어놓고 사실은 경기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네. 노는 날이 많잖아요. 맞아. 네, 놀리지. 많이 놀려요. 예. 근데 결정적으로 얘네들이 이 수익이 어디서 났냐? 이 경기장 가지고 다른 상업 수익을 많이 내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 NFL도 다른 종목, 그렇죠. NFL 미국 그 스포츠도 하고. 콘서트도 많이 하고. 저기. 맞아. 예. 그래서 제가 참고 사진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거 하나 보내드렸는데 나머지는 연예인 사진이라 못 보내드렸어요. 뭐 가수들 콘서트 하는 사진 이런 거 많이 여기서 많이 유치했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랑 다르게 우린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 제 경기장이면 내가 1년에 며칠을 빌려주던 뭐 내 맘 아니에요? 근데 여긴 약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봐요. 총 캡이. 근데 지금 의회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 캡도 열어줄 모양이에요. 지금보다 더. 그럼 내년에는요? 돈 더 벌겠네. 더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있는 경기 이 수익, 그다음에 상업적 수익을 내년에는 더 증가시킬 여력이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 야 장사는 잘했네, 수익이 많이 늘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손실 부분도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손실 부분은 뭐냐면 전년도 손실은 5천만 파운드예요. 5천만 파운드. 예, 근데 이번 손실은 8,600만 파운드. 손실도 늘었네. 손실도 늘었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허. 예, 그런데 이 손실은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를 대충 보는 분들은 야 토트넘은 힘들어. 야 번 거 봐봐. 아까 5억 얼마라고 그러잖아. 어? 근데 뭐 손실이 뭐 해가지고 1억 조금 늘었는데 손실은 지금 야 전년도보다 지금 뭐 얼마나 늘어? 뭐 3천만 파운드나 늘은 거 아니야? 이거 뭐 장사 잘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훨씬 더 손실이 더 많았던 거잖아. 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손실은 이 질을 따져보니까 악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장기 대출. 예. 악성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빡빡이 아저씨, 레비 아저씨. 그 아저씨가 솔직히 밉지만 장사 진짜 알토란 같이 하거든요. 귀재야, 귀재. 돈 버는 거 귀재. 저는 몰랐거든요. 귀재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번 주제 때문에 쓱 봤더니 이 사람 뭐 보통 사람 아니네. 약간 그런 캠브리지 생각을 경제학 전공하고 그래가지고 네. 돈 버는 거는 뭐. 보니까 알토란 같이 잘했는데 왜 이렇게 그러면 손실은 늘었나 봤는지 손실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지은 경기장. 네. 경기장. 경기장 지으려고 예. 땡겨 쓴 거군요. 그래서 대출금 남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한 1조 5천억 되는데 사실 우리가 회계에서 얘기할 때 자산이라고 하는 건 네.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도 결국은 자산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악성은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근데 그렇게 해서 지어낸 경기장으로 지금 수입을 아까 기가 막히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 경기장 지을 때 이제 대출이 좀 세긴 셌어요. 근데 왜 그동안 그럼 토트넘이 지금 한 4년간 손실이 많은데 마이너스인데 원래 이 정도 나올 사이즈가 아닌데 왜 손실이 많았냐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활용을 처음에 좀 덜 했어요. 네. 더 했으면 예전역에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 했고 그다음에 초기에 이게 이제 대출이 크게 잡혔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출이 이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다 감가상각을 경기장 잡아놓고 그걸 다 감가상각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빚이 1조 5천억이야. 너 이거 몇 년에 갚아야 돼? 5년. 그러면 1년에 예를 들어 3천억씩 너 그러면 마이너스 회계장부에 넣어야 된다. 그렇지. 최소한 대출 갚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처음에 대출 잡아놓은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장사를 잘한 게 뭐냐면 처음에 대출했던 기관이 골드만삭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BOA하고 뭐 있는데 아무튼 있어. 근데 핵심은 뭐냐?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출을 이제 사실 이거죠. 우리는 니네 돈 잘 갚을 수 있어. 잘 갚을 수 있으니까 나 믿고 장기로 늘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늘렸어요. 장기로 늘려서 대출을 약간은 좀 빡빡한 거를 쉽게 바꿔놨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사야 돼. 원래 하나은행 가면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5년에 내가 상환을 해야 돼. 네. 원래 일반적으로 5년에 해야 돼. 근데 내가 협상을 했어. 저기 네. 제가 뭐 합니다. 네. 저 랩입니다. 네. 난 I'm 다니엘. 오케이. 그래서 저한테만 20년 해주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너는 내 20년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에 갚을 거를 20년에 갚으면 이율 부담은 물론 약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매 갚아야 되는 원리금이 얼마나 좀 캐파가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출을 질적으로 편안하게 바꿔놨어요.
바꿔놓는 거 더해서 추가로 한술 더 떠. 돈 좀 바꾼 김에 좀 더 꺼주지. 그래가지고 돈을 더 받아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부장 대출금은 대부분 30년 이렇게 하긴 해요. 왜냐면 워낙 큰 금액이니까 예를 이게 들면. 장기 대출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더 받아왔다는 게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처음에 영국에서 대출 받은 거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시 기간을 늘리고 돈을 더 받아와서 이걸 갚아버리고 남은 여유 돈으로 애들도 몇 명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관련해서 약간 기술 좋게 장부를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이거 이 정도면 양아치입니까 천재입니까? 아니, 천재예요. 이거 아주- 천재. 뭐랄까 좀 아주 알토란 같다 그럴까? 꼼꼼하다 그럴까?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우리 박신호 평론가를 잘 알아요. 사실 천재 소리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아니 나는 사실 놀랬어. 우리 그때 그랬잖아. 야, 재무제표 이거 보내면 이거 갖고 어떻게 될까 싶었어 사실.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난 그 포인트 있잖아. 아마 이거 재무제표 그냥 보는 사람들 봤으면 뭐 그냥 뭐 손실이 많네 이렇겠지만 들여다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뒷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흐름을 보더니 야 이 친구 천재네. 이렇게 돈을 돌렸다고 이렇게 썼다고 이게 돈을? 근데 이걸 찾아내잖아. 여러분들 토트넘 홈페이지는 재무제표 보고 지금 이걸 찾아낸 거야 지금. 미쳤네 진짜. 사실 BBC 같은 데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토트넘이 매각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겉으로 보면 손실이 커요. 그런데 그러면 야 다른 저기 EPL 구단들은 다 그럼 흑자냐? 아니에요. 맨유, 맨시티 다 적자예요. 왜 적자냐? 걔네들은 선수 비싸게 사오거든요. 그렇지. 우승하려니까. 그렇지. 팀을 상위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사와야 돼요. 그럼 무조건 이적료 많이 내고 사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적료도 재무제표에 다 예를 들어 선수가 이적료가 1,000억이야. 그럼 계약이 5년 돼 있어. 그럼 그 1,000억을 5 곱하기 5로 나눠서 그렇지. 200억씩 삼각하도록 재무제표에 마이너스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마이너스예요. 상위 구단들은. 아. 거기에 비하면 엄청 양호한 거예요. 왜? 경기장 때문에 비시는 거지. 여기는 무리하게 선수 살려고 돈 빚진 게 없고 예. 내 그냥 건물 지려고 사실 다 결국 지 돈이니까 건물 짓느라고 돈 쓴 거니. 네. 그래서 예. 악성이 없다.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수치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면 뭐 문제 없네. 자 그럼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뭐 살만한가? 아무튼 그런 하나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하게 본 건 왜 이 사람이 좀 짜다 또는 아주 그냥 뭐랄까 알토란 같이 운영했냐라고 봤더니 매출 대비 이게 지금 제가 특이하게 봤어요. 매출 대비 그 구단의 인건비 있잖아요. 네. 인건비. 뭐 감독비, 뭐 아무튼 뭐 한 인건비, 뭐 스텝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게 사실은 사람들은- 돈 세는 거거든요. 뒤로 돈 많이 세는 그게 가장 많이 센다고 해요 축구에서는. 아니 실제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예. 회사 이거 해봐. 다 인건비가 줄줄 세. 아무튼 사람아. 예, 축구에서는 인건비가 가장 세서 그렇죠. 리즈가 망했던 것도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망할 뻔했던 것도 다 저 연봉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 표를 보세요. 저게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에요. 비중이 높은 게 위에가 있죠.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그러네. 예. 레스터는 인건비가 100%가 넘는다는 얘기는 좀 망하는 팀이죠. 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저게 왜 저렇게 그래서 나오는지. 아니요 실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PSR 이슈 때문에 승점 삭감 됐었고 이번 시즌도 승점 삭감 될 수도 있다는 그러네.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거잖아. 1억을 벌었는데 2억으로 인건비 썼다는 거잖아요. 미친 팀이네. 아니 정도가 있지요. 중간 언저리나 상위권만 해도 괜찮은데 제일 좋잖아요. 와, 46%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알토론 같고 짠돌이 같고 또는 꼼꼼하게 장사할 건 하고 돈 안 낄 건 아끼고 채무 조정하면서 장부 같은 거 아주 예쁘게 만드는 뭐 경영자라고 치면은 잘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 재밌다. 빡빡이 아저씨.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어. 재무분석 일단 여기까지만. 근데 참 특이한 포인트는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그 뭐 대출 잘 돌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작년보다 올해 다른 그런 손실은 조금씩 줄거나 이득은 또 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번 재무제표에서 조금 제가 눈에 거슬리는 포인트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거나 영국 현지 내용을 더 많이 아시거나 이제 저도 사실 급하게 봤지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야, 너 박수동 이거 놓쳤어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뭐 더 쳐도 돼요. 네. 뭐. 제가 좀 특이하게 걸린 건 뭐냐면 그 아까 얘기한 그 이적료 이런 것들도 다 감가 상각 부분에 들어가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전년보다 2천억이 늘었어요. 요번 재무제표에서. 요것만 조금 이상해. 돈을 더 많이 썼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의 결론은 이거예요. 토트넘 재무제표의 결론.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흐름을 보면은 손흥민 훌륭한 선수야. 경제적으로 가치 충분해. 자, 그런데 계약은 엉망이 됐어. 그 배경이 뭐야? 토트넘이 돈이 없어서야?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장사 잘했어. 여유 있어. 얼마든지 단년 계약, 장기 계약 할 수 있는 정도야. 이게 제 결론인데, 요 결론에 이제 살짝 혹시 이제 튀는 게 하나 있구나. 튀는 거 네. 뭐냐면, 야, 작년에 선수 때문에 2천억을 썼어. 전년보다. 네. 이런 얘기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아 그거는 근데 그게 왜 뭔지 잘 이런 그거는 제가 이제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뭐냐면 누구를 이렇게 샀어요? 했어요. 네. 토트넘이 어떻게 했냐면 당장 쓰는 선수를 막 쓴 게 아니라 어린. 앞으로 좀 키워서 팔 선수 어린 선수들을 네. 우리가 밭대기 하죠. 아. 밭대기 하는 것처럼 밭대기를 잔뜩 해놓은 거야. 나중에 여기 밭대기 한 배추 팔면 우리 돈이야. 그렇게 어린 선수들을 잔뜩 사놨어요. 그래서 연봉 비율이 저렇게 낮은 겁니다. 연봉은 낮죠. 아. 어린 선수 어리니까. 샀으니까 돈을 조금 줘. 하지만 그렇죠. 이정료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천억 뿌려. 하지만 나중에 이거 1조 될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딱 여기 튀는 게 이거 하는데, 그래서 두 분한테 여쭤볼게. 그럼 그때 산 애들은 누구냐? 근데 걔는 뭐 예를 들어서, 야, 걔 누구누구 샀어. 그때 산 애들이 누굽니까? 뭐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 예, 솔랑키라던가 또 이제 오도베르라던가 다 주전 뭐- 잘하는 애들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번 시즌 앞두고 했던 게 뭐 그레이, 베리발, 네. 그러니까 10대들. 그다음에 우리 양민혁도 지난해 여름에 계약했고, 네. 아니요. 양민혁은- 브레넌 존슨도 이 종류가 브레넌 굉장히 존슨 셌죠. 예. 이렇게 10대나 20대 초반 선수들을 예, 예. 약간 입도 선매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만 인건비가 조금 튀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제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서 야, 토트넘 돈 있는데 손흥민한테 짜게 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다른 사람 사느라고 돈을 많이 써서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두 분의 얘기를 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여하튼 지금의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토트넘은 돈이 있는데 경영을 그렇게 해 보니까 네. 그래서 안 준 거야. 그렇죠. 그렇게 계약을 안 해준 거야라는 거죠. 네. 없어서 못했다는 게 맞습니다. 아니라. 예. 손실은 많지만 또 4년 연속으로 하고 있지만 자본성 지출이 많은 거지 제가 볼 때 악질은 아니다. 그걸 자본성 지출이라고 예, 예. 합니까? 이건 경기장 지은 거니까 이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열받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림 잘해가지고 돈도 괜찮은데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예? 우리 소니한테 왜 그런 거야? 혹시 이렇게 열받는 거죠, 제가. 박시동 평론가님은 예, 예. 이 경제 지표도 잘 읽으시고 흐름도 잘 읽으시잖아요. 네. 부자세요? 아니 몇 개 있으면 저기 좀 찍어주세요. 좀 네. 혼자만 저거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이런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빡빡이 아저씨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레비. 저 양반은- 물론 구단주는 따로 있고요. 예, 레비는 CEO입니다. 예. 그래서 저 양반은 뭔데 지금 우리 이 소니한테 저렇게 대우하고 뭘 신경 쓰는 거야 도대체? 아, 그러면 이제 저기는 레비 회장에 대한 얘기군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음흠. 그랬더니 사실 그 동안은 소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 재무제표 성명서에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고 저기 뭐라고 돼 있냐면 어허. 읽어드릴게요. 레비가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어허. 뭐냐? 우리의 장기적인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팀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미래 자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클럽은 자본 기반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자문사, 로스차일드 컴퍼니는 잠재적 투자자들과 논의 중이며 추천된 투자 제안은 클럽 주주들의 지지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뭐냐? 난 이거만 읽어보면 좋은 말 같아. 핵심 이거야. 얘가 외부에 나 이거 지분 팔아가지고 얘가 돈 땡길 거야. 아, 이게 그 소리예요? 예,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새끼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썼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빡빡이 아저씨는 구단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보이거나 올리거나 해서 최대한 높은 가격에 지분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일부 팔겠죠. 예, 그거에 대한 엑시트 플랜을 가동하는 것을 가장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 그동안 소문에 불과했는데 이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확인이 됐다. 아, 그 뭔가 매각 재무제표 준비 공시할 때 이 얘기를 썼으니까. 예, 예. 실제 그 레비 회장이 어쨌건 그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인 그 알켈라이피랑 만나는 것도 찍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카타르의 엄청난 부자를 예. 만났었어.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잠 나자피라고 피닉스 선스 소유를 조금 하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바논계 미국인 그
투자자 있거든요. 그 사람하고도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특히 조르이스 구단주는 완전히 팔려고 해요. 아예 내놨거든요. 팔려고 하는데 레비가 지금 조금 잡고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레비는 구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싶어 한대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더라도 투자자만 이제 팔고 내가 운영은 할게 이러고 싶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지금 구단주나 회장 네. 예,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공시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최대한 가치를 높게 부풀려서 일부 지분이라도 팔아서 엑시트하고 예, 환가하려고 하는 게 현재 주요 관심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써니가 더 대우받고 우승 트로피라도 좀 얘네들이 우승이 없다는 게 늘 그렇죠. 불만 아닙니까? 2008년 이후에 팬들도 그렇고 토트넘의 찐팬도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해서 우승을 더 많이 하고 뭐 팬들과 더 소통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얘네들의 관심이 저쪽에 가 있다. 우리만 지금 손흥민 사랑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쟤네들은 오직 장부 오직 자본 지금 가치 얼마 평가받고 있니? 투자자들이 좋아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혹시 관심사가 거기에 지금 사실 집중돼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와 아니 그러네.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 우리는 축구의 팬심이나 이런 관점으로 토트넘이 우승 언제 할까, 전력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멋진 축구를 할까 네. 이거 관점으로 계속 보니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여기에 공시된 내용, 재무제표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거 팔 거야. 팔아서 엑시트 할 거야. 우리 떠날 거야. 돈 뭉치고 가서 떠나. 그러니까 다 팔진 않겠지만 예.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팔아서 우리 남길 거야. 도망갈 거야. 이런 느낌으로 좀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네. 도망간다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예. 돈을 남길 지금, 거야. 그렇죠. 돈을 남길 거야. 이거 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회장이나 토트넘 측의 입장과 팬들의 입장이 완전 달라. 네. 다르니 이게 서로의 생각이 계속 엇나갈 수밖에 없지. 우리는 여기를 보고 답답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손흥민을 사랑하고 토트넘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랑을 배제한 장부에 관심이 더 많으니까 우리처럼 야 너는 팀의 레전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 되냐 다음 시즌 어떻게 준비할래 뭐 케인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씨알도 안 맥혀져 예를 들어서 예. 그리고 레비가 구단을 계속 운영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결국 연봉에서 확인할 수 있죠. 손흥민 선수 연봉이 180억이라고 했잖아요. 약. 근데 레비 회장의 연봉이 기본급은 65억인데요. 여기에 보너스까지 하면 120억. 그러면 토트넘 내에서도 손흥민 다음 가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어요. 지금 레비 회장이 프리미어리그 회장들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받.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그 재무 프로세스를 봐도 토트넘 가지고 짭짤하게 장사를 했다고 제가 지금 영국 보도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이제 토트넘의 대주주가 그룹이더라고요. 네. ENIC 그룹인데 이 그룹이 토트넘 지분의 85% 정도를 갖고 있고 그럼 이 ENIC 그룹 안에 레비 회장과 가족이 약 29% 정도 지분을 갖고 있어요.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지분 가치를 지금 다시 환산해 보니까 처음 이 그룹이 얘네들이 이제 토트넘을 매입할 때 투자할 때보다 지금 몇 배가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대충 뭐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돈 얼마 있어 그럼 저 1억이요, 10억이요, 100억이요 이렇게 끊잖아요. 이렇게 끊는 단위로 했을 때 지금 그 사람 가치가 한 뭐 1조 클럽 들어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재산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 지분 가치만 계산하더라도 대여섯 배 이상은 충분히 벌었다. 현재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좋은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토트넘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치.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는데 전체 EPL 아니 EPL이 아니야. 전체 축구 클럽 중에서 전 세계 축구 클럽. 전 세계 축구 클럽 중에서의 이 가치 이런 거 저런 거 다 더해가지고 근데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포브스가 계산했더라고요. 포브스. 네, 보니까 1위가 레알이죠, 레알. 예. 근데 우리 토트넘은 8위예요. 8위. 예. 레알, 2위 메뉴, 3위 바르셀로나, 4위 리버풀, 5위 맨시티, 6위 미넨. 그다음에 7위 생제르맹, 8위 토트넘.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그 각 리그에서 우승을 했거나 못했거나 또는 역사와 전통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바로 8위까지 올리잖아요. 이제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이제 밑에 아스날도 깔고 첼시도 깔고. 그렇지. 첼시 9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분 투자하고
알토란 같이 운영해가지고 불려놓고 수익 많이 보고 그래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구단 가치도 월드 8위까지 올려놓고 적당한 타이밍에 지분 환가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은 제가 너무 이제 축구를 배제하고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뭐 아주 사업 제대로 하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CEO나 경영자 입장으로 보면 예. 천재라고 아까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하냐고 천재라고. 제가 그랬거든. 하나 첨언할게요. 그 5배 부풀렸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는 50배 부풀렸어요. 아, 50배. 왜냐면 인수 당시에 토트넘의 가치가 8천만 파운드였거든요. 2000년에. 가치. 예, 근데 지금은 40억 파운드. 그러니까 그걸 끌어올린 거잖아요. 토트넘의 가치는 그럼 50배가 는 거니까 얼마나 잘한 거야. 근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보니까 자기가 인수했을 때의 가치는 현재 5배 상승. 자기 돈 들어가. 아, 자기 돈으로 아, 자기 돈으로 예. 자기 돈으로 와. 그러니까 처음에 5억 파운드에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5배 정도 상승했을 걸로 추정한다는 보도가 영국에서 있네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레비나 구단의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천재야. 근데 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생각이 다른 거잖아. 여기는 구단에 이걸 키우려고 하는 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인건비 줄이고, 인건비 줄려고 하니까 좋은 선수 데려오는 걸 좀 줄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경기력은 한계가 있고 우승 못하고. 예. 그러니까 또 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야, 답답하고. 이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네요. 최종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종 평가는 그래서 최종 평가. 우리가 소니를 사랑하지만 얘네들 구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장기 계약을 하거나 연봉 인상을 해서 데려갈 정도의 메릿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 근데 그건 뭐냐면 장부 외적 수입은 완전 얘네들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레전드, 아시아의 영향력, 우리가 생각하는 팬들이 오는 사랑. 이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어디 이상한 그 오브 리그하고 하는 거 봤지만 어디 이상. 조그만 애들이 테버스, 가면서 옆에 있고. 조그만 애들도 쏘니 막 이러면서 그 동심어린 눈빛으로 막 보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축구를 보는 진짜 맛인데. 그렇지. 얘네들은 그런 건 없어. 아, 사실 축구 좋아하세요. 네. 예. 그런 건 없으니까 냉정하게 얘네들이 판단할 때 소니의 자본 가치는 더 이상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닐까. 아,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된 판단이고 그렇죠. 돈 많은 애들이 더 장부를 예쁘게 하려고 결국 그런 냉정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장부를 예쁘게 한다. 거꾸로 소니 편 입장에서는 예전역에 그런 한계가 있는 계약을 한 것도 실수였고 그렇죠. 이번에 장기 계약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됐거나 또는 협상이 그래도 좀 날 좀 대우해주겠지라는 느낌을 약간 느슨하게 협상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바페 협상할 때 보세요.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랬다 저랬다 이런 보도 저런 보도 나면서 구단이 안 돼 미쳐버리잖아요. 예, 그렇지. 네. 좀 힘들게 해야지. 사실. 그렇게 했어야 밀당들 되는데 하지. 우리 너무 착해 한국 사람. 아, 그러니까 상대는 이렇게 재무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탁탁 들어오는데 너무 느슨하게 한 거고 너무 나이브했구나. 나이브한 거지. 지금 이런 계약 조건 그대로 넣었어도 막 그럼 죽인다 살린다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두드려 맞은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또 뭐냐면 우리 언론이나 여기서도 조금 좀 답답했던 게 곧 될 거야 뭐라든지 파리생 어디야 누구죠? 바르샤도 관심이 있대. 이때. 심지어는 뭐 어디서 터키, 칠케 뭐 어디 뭐 막 다 걸렸어. 갈락타사에도 뭐 관심이 있대 막 이러면서 초대형 뭐 사우디까지 뭐 입질이 들어왔대.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갈 것 같아라는 카더라만 막 엄청난 두 달 동안. 되면서 사실은 이게 다 지금 돌아보면 다 헛물이었던 거죠. 얘네들은 그런 생각 전화하지도 않고 있었던 건데 그렇지. 옵션 발동시켜가지고 1년 끌고 가다가 이렇게 해. 딱 그 생각밖에 그 생각이 없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동안 이 손흥민 주위에서 나왔던 여론 에이전시들 이 계약을 임하는 이 약간 좀 뭐랄까 냉철한 프로다운 이런 까탈스러움 이런 것도 좀 없었고 하니까 좀 딱 돌아놓고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많다. 은바페처럼 승질을 좀 부리는. 그러니까 진짜 은바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파리 생제르맹하고 그 로얄티 보너스 가지고 그래.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 그 돈 많은 애가 그 돈 좀 못 받은 거 끝까지 갚겠다는 거 아니야. 7천만 유로거든요. 아니 나는 오늘 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다고? 맨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주시죠. 한 달에. 네네네. 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너무 저도 사실 우리가 소니 문제는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요. 형님이 주제를 딱 주시니까 나도 알아봐야지 어떻게 된 거야 이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알아본 거죠. 들어가 봤더니 그런 문제가 있더라. 야, 다음에는 축구협회 한번 부탁드려요. 동시에 우리 다 어떻게 날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 건 해야죠 또 이제. 아니 근데 반응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고. 이 코너 꼭 만들어 달라. 예. 너무 재밌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고 정몽규 회장 좀 털어달라 이런 얘기 있고요. 어떻게
현대산업개발도 좀 털어주시고. 현대산업개발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현대산업개발은 전체를 털긴 뭐하지만 털 건 있어요. 예. 아니 전라도 광주에서 예, 이번에 사고 터진 나서 그게 그거. 사실은 예. 페널티를 그때 이명성 크게 났잖아요. 예. 맞아요. 그 페널티 아직도 확정이 안 됐어요. 진짜요? 예. 저기 다음에 주간 축협 시간에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무 재밌다. 사람들이 진짜 이거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고 귀한 영상이라고 오늘 이게 다음에 저희가 예. 센 거로 한번 더 준비해가지고 무편집 올려도 될 것 같다고.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